우리는 누구인가? 이곳 지구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묘하다. 때로는 신성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유도 모른 채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갈 뿐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접하면서 세상의 깊은 곳을 두드리는 느낌을 만났다. 나는 83세의 한국의 늙은 여자다. 그러나 난 어느 부분 특수한 느낌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나에게 주위를 힘들게 하지 말고 자식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요양원을 생각하고 있는 늙은이다. 그것은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만난 2019년의 환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각성과 함께 세상을 향한 말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깨우고 있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존재의 힘이 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자의 힘이고 스스로 절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면의 늪에 자신을 편안히 누이세요. 난 2019년 여름 이 환청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폐기했다. 그것은 절대자의 힘이며 스스로 절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말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으로 파고들며 그 말은 깊은 곳에서 울려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으로 자신감과 함께 감사함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세상 모든 생명의 자리이기도 했다. 그분에게는 세상 모두가 하나이고 절대자였던 것이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당신과 하나였습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아니, 그분에게는 사랑의 이타심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난 왜 그 말에서 슬픔이 보이나?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종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세수한 세면대 밑을 보며 수도관 속에 만들어진 생물막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균들이 외부 환경과 유해물질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면 며칠 내로 복구한다. 서로 다른 종의 균들이 협력해서 말이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서로 살아남으려면 서로 도와야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들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로 대부분의 종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할 운명에 있다. 현존하는 종의 소멸 속도가 새로운 종의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자연으로 살아오지 못한 대가로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위험한 것은 인간과 밀접하다. 모든 생명체는 열을 발산한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런 열도 발산하지 않는다. 절대 영도에서는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 존재할 뿐이다. 남는 것은 얼어붙은 공기뿐이다.
지구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기온은 영하 89도 2도가 기록이다. 그 기온에는 침을 뱉기조차도 어려웠다.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해왕성의 트리톤도 영하 270도이다. 티끌만한 생명도 존재하지 못한다. 과연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죽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다. 뭔가 빛을 내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건 광자나 전자, 미립자들이었다. 그래서 절대온도에서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그보다 더 철저한 죽음이 필요할까? 이런 이중의 죽음 상태에서도 미립자들은 끄떡없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처럼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불멸의 존재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의 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생물이 존재하고 식물, 동물, 곤충 등 물, 공기 집안에도 미생물의 세상으로 인간들은 그들의 세상을 모른 채 일방통행으로 살아온 것이다. 미생물은 세상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어버린다. 흙이 생명이었다. 불멸의 영혼인 것이다. 지구의 많은 생명은 미생물이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혼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존재는 영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낙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절대자님의 힘이시고 모든 생명은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시면의 늪에서 그 길을 찾으십시오. 시면의 늪은 평화의 늪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성들이 많았고 이적을 자주 보였다. 그중 진묵대사는 1562년에 태어나 1634년에 열반하신 스님으로 고려 말기 나홍선사의 제자였다. 어느 날 어머니의 처소에 모기가 많았다고 한다. 모기가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원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 후로 모기는 그 근처 동네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축지법을 쓰면서 먼 길을 가볍게 다녔다는 글을 볼 때에는 놀랍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모르고 사는 진정한 세상의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시면의 늪에서 자신을 편하게 눕히는 방향이 아닌 충동과 욕심과 파괴에 익숙한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닐까? 옛날 고승들에게서 만나는 것들은 절대적 이타심에서 나오고 있다. 그분들의 삶은 이타심이었다. 우리 모두 성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충동과 파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생명체는 공기와 물, 흙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의 미생물과 교류하고 있다. 목적은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지금까지 세상은 오주만 빼고 전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결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한 곳에 도착해서 그 장소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처음 장소를 안다는 것은 시작이다. 뱃속의 생명도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이 되는 문화가 있었지만 유럽은 태어나면 0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의 10개월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해부터 태교에 대한 지침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는 인간 행동과학과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서히 태교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태교는 여인들에 의해 은밀히 전승되어 온 생명에 대한 오래된 믿음이고 학문이고 나아가 신앙입니다. 고유한 우리나라 문화 전통입니다. 세계적으로 태교는 지금까지 등한시했습니다. 태교는 대대로 전승된 민간 종교였고 집안 내력의 가풍이었던 것입니다. 태아는 뱃속에서 다 느끼고 있는데 세상은 전쟁과 폭력, 이익을 위해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세상은 화학물질과 같은 인간 유형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로 모자라 보통 사람들도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시작부터 두 눈 부릅뜨고 보고 느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향인가 더듬고 가야 한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 기원한다. 자연 균형이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자연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1700년대 증명했는데도 자연을 통제한다는 오만함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방사능 낙진의 오염과 대기에 떠다니는 살충제 위기의 심각성이다. 자연은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정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침묵의 봄 과학자 레이첼 카슨 말한다. 즉, 자연은 자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기도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안에는 절대적 이타적이고 누구인가 도움을 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1787년 연지벌레 사육에 필요한 선인장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여갔다. 1925년이 되자 야생 상태에서 선인장은 맹렬하게 퍼져나가 20여 종의 변종이 발견되었다. 결국 국토 절반이 필요 없는 선인장으로 뒤덮였다. 1920년 곤충학자들은 선인장의 원산지인 남북 아메리카에 그 곤충의 천적을 찾아 나섰다. 1930년 아르헨티나 나방의 알 30억 개를 전역에 뿌렸다. 7년 뒤 선인장이 점점 줄어들더니 불모의 땅에 다시 풀이 나기 시작했다. 곤충은 자신이 원하는 식물만 먹고 식성을 잘 이용하면 상당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과정에 쓴 비용은 1에이커당 1페니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화학 방제의 경우 1에이커당 약 1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 더구나 전쟁은 화학물질을 극대화시키고 첨예하게 발달되면서 일상에서 쉽게 만난다. 공기같이 스며들고 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걸프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자연 파괴와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은 끔찍했다. 전쟁 5년 후 많은 아이들이 사망했고 살아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처참했다. 그렇다면 전쟁 또는 폭력과 거짓이 일상 같은 세상에서 공감 능력 세포의 존재를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인 태아는 이타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시작도 이타적이었다고 유추하게 된다. 전쟁이나 전쟁 같은 삶은 임신 후 8주까지 배아 시절 자연유산이 80%일 때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신뢰를 만났다. 유튜브에서는 이북에는 발가락과 항문이 없는 신생아가 태어나고 남한은 사이코 소굴이 될까 두렵다고 말한다. 남북이 대치하며 화학물질인 핵을 쏘아대며 화학물질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과학자들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만이 이타심만이 길이다.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9개의 나라이고 핵을 보유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핵의 폭발력을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말한다.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 후에 제4차 세계전쟁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원시 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길목에 서 있다. 양자물리학에서 비국소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뜻이다.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는 진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세상은 하나라는 관계에서 시작할 때 평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인들도 은혜, 자비, 사랑으로 함축된 하나로 표현한다. 양자물리학이라는 과학은 비국소성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자연이라는 하나라는 것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연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한 것이다. 생명체는 다양성 속에서 적당한 밀도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며 살고 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유일한 예외가 인간이다. 식물의 협력 모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과학적이다. 행복하기 위해 관계는 세포 미생물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달라이라마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배려할수록 우리 자신의 행복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한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타심 자체인 것이다. 미국의 사회운동과학연구소에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염증 감소 효과를 두고 정말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된 사람들을 5주간 실험했다. 1. 타인에게 친절하기, 일주일 3회 이상. 2. 세상에 도움되기, 쓰레기 줍기 등. 3. 나 자신을 위하여. 4. 평소대로 행동. 일주일에 3회 이상을 5주 실천한 결과 1회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몸안 염증이 감소되는 결과들로 밝혀졌다. 마테우 리카유는 이타심은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라고 절개한다. 이타심은 자연이다. 100%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기하고 침묵하는 자연이다. 인간은 그들에게서 배우고 도와줘야 한다. 인간에게는 침묵하는 자연과 달리 대화가 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화장실 앞에 이런 글이 있다. 나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행복도 없다.
남을 행복하게 해준 만큼 나도 행복하다. 보령시 어린이연합회. 세계 어느 나라 초등학교 화장실에 이런 글이 붙여 있을까? 아마도 이타심의 국가 이념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가 국민의 마음속에 피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타심은 인간과 같이 태어난 생명과 같다. 시작이고 끝이었다. 찾으며 그 길로 가야 한다. 나를 만나는 길목이다. 시인 손혜성.